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무슨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공수처가 아닌 공수거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쫓아다닌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좀 만나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요, 공수처 세금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김어준의 꽃이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꼴값입니다. 네, 그뿐이 아니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하는데 도대체 동행명령장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재판 많이 봐주면 니네 지금 문제되는 거 알지? 네, 그뿐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문영배, 야 니네 친하잖아, 문영배 친하니까 안돼 라고 헌재 측에 쫓아가서요, 문영배를 우리는 피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문영배 지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친 날 간부와 술자리를 했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공수처가 아니라 공술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조사를 안 받고 지금 열심히 내일 헌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 내용 안에 있는 실제 내용을 소개하겠다면서요? 어느 내용이요? 아까 신문에서 보시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이제 뭐 물어보시면 가려고. 아니, 제가 물어볼 거 없이 그 얘기를 먼저 살짝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좀 뭔가요? 띄워주실래요? 네, 마지막에 드린 자료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영장 판사가 그것을 막 물어본 질문이 하나였다라는 거잖아요. 비상기구 관련해서. 네.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응? 저 얘기 들으신 적이 있냐, 저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긴가민가 하면서 답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쎄 나는 내가 작성한 것 같지 않고, 글쎄 저걸 만약에 작성했다고 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서 확인을 못 해봤다. 그래서 내일 증인신문을 하면서 저거를 좀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상기구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근데 자, 그러면 네.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1번 뉴스 잠깐 보고 가겠어요. 1번 네. 뉴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의원 체포, 비상기구,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상기구가 나와요. 네네. 어제 헌재에서 의원 체포도 나는 지시한 적 없고, 비상기구도 지시한 적 없다 그랬어요. 저 내용이 뭡니까? 네, 의원 체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과연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한 다음에 정 변호사님 마이크를요 조금 올려보세요. 선포한 다음에 국회의 기능을 그쵸 막으려고 했나,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냐, 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전화해가지고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끌어내려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는 붙잡아 놨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해당 사령관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그죠? 확인해 보면 금세 답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 비상기구 얘기인데, 아까 그거 하면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거요. 예, 네. 아까 이게 말로 들어보면요, 뭐가 대단한, 아까 그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국회를 대신해서 입법 기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가 비상 입법 기구란 말을 들으면 상당히 뭡니까? 국회를 정말 해산하거나 폐쇄하고 입법을 대신할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게 딱 저 한 장이에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등을 차단할 것. 그 다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종이가 저 한 장짜리 저 문건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요번에 계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맞나요?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을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말이 저 한 장짜리 종이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그쵸 선전선동만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저거. 요 한 장짜리 요거를 갖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자료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당신 신문에서 봤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지시한 적 없고 네. 비상기구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니 이걸 너무 웃긴 게요. 신문에서요. 또 뉴스에서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라면서 막 정말 이게 기사가 엄청 커지면서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그 쪽지 한 장짜리 아까 그거요. 그거를 준 적도 없다.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기사에서 봤대요. 자, 14번 뉴스를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쪽지, 군경 진술, 증거 부인. 어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내란은 그러면 결국 난항을 겪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 쪽지가 그러니까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았다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은 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실무자가 누군지도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저것은 자료 한 장짜리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저 단어 때문에 너무나도 뭡니까? 선전선동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마음껏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계속 이번 주 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말 지지율이 몇 %를 찍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제가 구해왔는데요. 지금 얼마예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이 시계 처음 봤거든요. 뒤에 재밌는 게 적혀 있어요. 뒤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렇게 글이 적혀 있네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 시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갖고 계시다고 댓글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제가 질문합니다. 시계 갖고 계시면 갖고 있다고 적어주시고요. 지지율이 몇 %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60%가 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계가요. 분명히 12월에 5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걸 제가 봤었어요. 5만 원 이하였어요. 5만 원. 조금 전에 제가 검색을 하니까요. 50만 원이 넘었어요. 지난주에 30만 원이었는데. 아니 40만 원까지 엊그제 갔다니까요. 아, 지난주에 30만 원. 그러니까 엊그제 40만 원대였어요. 그렇죠. 최근에 40만 원. 그런데 오늘 네.
와, 52만 원, 53만 원까지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번 주에 60% 넘겠다. 시계가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고 보니까 시계 가격이 40만 원, 42만 원 할 때 한 42%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시계랑 지금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렇네요. 시계 가격이 지지율이네요. 네, 지금 시계 가격이 거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네. 제가 오도 방정 뜨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딱 출연을 하시고 나니까 출연이라고 하면 알겠다. 출석을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시계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시계 가격이 6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라고요? 50 몇만 원요? 52만 원인가 52만 8천 원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주말에 뭐 제가 예상한 60만 원 될 수 있겠죠. 55%가 55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오늘 나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7, 8만 원이 올랐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저는 한 55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계요. 여러분 이 시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근거를 가지냐면요. 과거 문재인 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옛날 대통령들을 보면요. 시계 값이 지지율이랑 비슷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까 분석을 좀 하다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계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오도방정 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 근거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과거부터 쭉 이어온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시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계를 갖고 계신 분이 검색해줬다. 지금 얼마 뜨나요? 김대중 거 4만 원, 박근혜 대통령 거 8만 원, 문재인 거 33만 원. 그 다음에 계속 박근혜 우리 저기 좀 더 밑에 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만 있고 또 다른 거. 예. 아무튼 저는 최고가 본 게 그 가격이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번 그거 해봐 주시죠. 윤석열 검색을 아예 윤석열 대통령 시계. 예, 윤석열. 지금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 전 최고가를 지금 보고 온 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시계.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일단 내일 또 다시 시계 가격을 검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요. 5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5번 뉴스예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이 38.1이라고 지지율이 나왔어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어제 본 뉴스인데 네. 저렇게 나오면은 놀라겠죠? 네, 이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네. 국민의힘 38.1%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총선 이후 최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제목이 뭐라고 있냐면 김어준도 당황했다 이렇게 제목이 있었어요. 아, 김어준도 당황했다. 네, 그런데 네네. 5-1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급한 거예요. 5-1 뉴스 보시면요.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을 발의한대요. 소개해주세요. 아, 그러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40%가 넘어가니까 이거 뭔가 문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0%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김어준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힘 지지율이 38.1%가 나오면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선관위의 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법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간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김어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잠깐만요. 예, 속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불발됐습니다. 여러분 속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압수수색 불발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왜 저래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빈손이다 그거잖아요.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가 공술의 공수건데요. 공수처는 말 그대로 빌공짜인 것 같아요.
뭔 일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랑 20일이라는 구속기간을 반반씩 나눠서 쓰기로 했는데 네. 벌써 거의 열흘 다 쓰지 않았나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조사하겠다고 왜 자꾸 서울구치소 가요? 왜 공수처가 요번에 대통령실의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는 계엄과 관련된 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군사보호시설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쵸 어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게 뻔히 아는데도 그래서 가면 실패할 걸 아는데도 저 공수처가 가가지고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저거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다 그냥. 아 우리 공수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일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됐고요.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수처 고생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뉴스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모두 유튜브 덕에 알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재밌는 기사 제목 보여드릴게요. 모두 한통 속인 걸 유튜브 덕에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극우 청년들 정치 사법 언론 불신 저기 보면요 극우 선동송 윤 대통령이 싸울 대상 정확히 알려줬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윤 대통령이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줬대요. 네네. 그래서 청년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왜 이걸 계속 극우 선동에 의해서 극우 청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극우라는 말이 극도로 우수한 청년들이라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네이밍을 할 때 뭔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안 좋은 말을 그냥 갖다 붙여요. 네. 아니 청년들이 말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은 정상적인 청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극우 청년으로 갑자기 바뀝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되게 똑똑한 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언론이 정보를 장악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보수파 국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 계엄 선포의 핵심이 뭐냐?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이었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부정과 불신의 대상인 국회 독재로 상징되는 사회체제 전반을 뒤엎는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뭐 이상하게 했다고 엉뚱한 소리나 민주당 하는 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자, 4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어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나 비상키고 지시한 적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한 적 없는데 부정선거는 음모가 아니고 팩트체크야. 팩트체크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부정선거 너희 그렇게 당당하면은 현장 검증해. 체크해. 아니 부정선거 이상하면은 검사하면 될 거잖아. 너희 그렇게 좋아하는 거 현장 점검하잖아. 하면 되잖아. 아니 이상하다고 하면은 하면 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면 되잖아. 왜 자꾸 안 까고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없다고 하면 끝나요? 아니라고 하면 끝나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그거 했니 하면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한 게 맞아요? 안 한 증거를 갖고 와야죠.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옛날에도 문재인이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계엄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주둔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엄군이 거기에 출동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거 보여주면서 봐라 계엄군이 출동했다 어쩌고저쩌고 어제 헌재에서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어요. 저 방송 좀 동영상 보세요.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도 있고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든지 더 쳐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소추위원들이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맞지 않나요? 정말 이상하면은 그거 아니야 말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까잖아요. 그냥 다 까. 그런데 9번 뉴스예요. 이준석이 지가 튀어나왔어요. 이준석은 자기네 당이 지금 난리인데 그거나 해결하지. 제가 사실 언급 안 하는 이유가 할 가치도 없어서 이준석 당의 네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야 부정선거 그런 거 없어. 1대1 토론하자. 아니 지가 무슨 1대1 토론하자 그러니까 황교안 전 당대표가 그래 다 같이 붙자 그래요. 정 변호사님 네. 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준석아 너도 1대1로 붙자 그러고 천하람이도 1대1로 하자 그러고 하태경이도 1대1로 하는데 그럼 내가 니도 하고 하태경도 하고 천하람도 다 할까? 니네 셋 중에 한 사람을 대표주자로 니네끼리 예선전해서 한 사람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셋 다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아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1대1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다 나오라는 거죠. 다 같이 하자는 거죠. 한 번에 원샷으로 하자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와중에 멋진 사람 잠시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8번 뉴스예요. 저 이거 보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이렇게 딱 하는데 누가 뭘 확 던지니까 여자 경호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확 막으면서 정말로 멋있게 몸으로 막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멋있게 막던 그 모습. 전 그날 정말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여자를 보고 멋있다 나도 저런 경호원이 있었으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죠. 그런데 9번 뉴스, 8번 뉴스입니다. 경호차들이 멈추니까 호송차가 사각지대로 가면서 김성훈의 밀착 경호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뭐 저분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죠. 경호차장인데 저분이 이건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경호차장으로서는 찐이에요. 대통령 차가 나타나면은 그 차를 이 차로 막고 저 차로 막고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을 못 보게 딱 막고 대통령이 안 보여요. 정 변호사님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은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네. 그죠 김종학의 그 드라마를 많이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래시계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었던 고현정. 네. 고현정을 지키는 멋진 보디가드 이정재 그랬나요? 기억을 합니다. 예. 아무 말도 없이 네. 거의 이정재는요 정말 대사가 없었어요. 네. 오로지 정말 온몸으로 네. 고현정을 지키는 것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에 이정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김성훈의 이 대통령에 대한 밀착 경호를 보면서 이정재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요 딴 건 몰라요. 제가 이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김성훈에 대해서 박수는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김성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뿌듯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까 박수 칠까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도 박수 좀 쳐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혹시나 김성훈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재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혹시나 영장이 재신청되지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재신청되면은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 네. 진짜 김성훈 차장은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제가 도와주고 도와줘야죠. 싶어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차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의 그 임무를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저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저도 제 자리 잘 지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 잘 지키고 여러분 멋있는 건 칭찬하고 가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고 칭찬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금이 힘들어도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김성훈 밀착 경호하고 있는 이 분이 지금 차장으로서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들이 이 사람을 어쨌거나 막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못 막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김성훈 차장이 복귀하니까 네.
누군가를 막 자르고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한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쥐새끼들이 거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훈 차장은 우리가 모두 박수를 좀 쳐주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뉴스 하나 하겠습니다. 24번 뉴스인데요. 24번 뉴스요. 여러분 지금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이라고 어제 뉴스를 말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판 기피하라. 그러면서 헌재를 찾아갔어요. 근데 헌재가 안 만나줘요. 정 변호사님, 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마실 간 거. 네.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러 갔어요. 야, 문영배, 너 권한대행 이재명과 절친이라며. 너 연수원 다닐 때 같이 노동법 학회하면서 호영호재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최근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산다며. 그럼 네가 그럼 너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재판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러 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혼자 마실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영배가 권한대행으로서 만나 주던지, 혹시나 본인이 직접 당사자니까 만나기 그거 하면 거기에 헌재 사무처장 있잖아요. 응?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뭐 필요하면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문영배 권한대행만 안 만나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무도 안 나와서 다들 아무도 안 만나고 바람을 지금 바람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근데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자, 문영배가 이재명과 친해. 그러면 이렇게 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재판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이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을 합니까? 그런데 문영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4번이에요. 명백히 사실에 반해. 아니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관위에서 우리는 부정선거 없다. 아니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명백히 사실에 반해. 정 변호사님 뭐가 명백히 사실에 반해요? 저기서 말하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것은 모친상 때 상가를 방문해서 조의금을 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상가에 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의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백히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권성동 대표가 질문한 핵심은 뭐예요? 친하냐, 너 안 친하냐? 연수원 다닐 때 노동법 학회하면서 같이 좌파적 미래를 꿈꾸면서 니네들이 형 동생 하면서 친했지.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하면서 살았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엄마 엄마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갔냐 안 갔냐. 그다음 거기서 조의금 냈냐 안 냈냐는 작은 문제예요. 근데 그 작은 문제는 확실히 거짓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자, 백보를 양보해서요, 권성동 의원이 잘못 알았다 쳐요. 이재명 모친 상가에 문 대행이 오지 않았고 부조도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연수원 시절에 같이 노동법 학회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실이 다 거짓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 같냐면요. 제가 만약에 정 변호사님 우리 PD님하고 원래 친하시다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작년에 그 PD랑 같이 여행 간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행 갔다고 물었어요? 여행 갔다고 물은 게 아니고 과거에 친하시다면서요. 원래 친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여행 같이 안 갔다니까요. 제가 언제 여행 여행 갈 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하고 다르죠. 여행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여행을 안 갔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하는 질문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뭔지 아세요? 원래 찔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왜 안 먹었어?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 여러분 거의 끝장났어요. 그러면 친하다 안 친하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맞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질문이 문영배 너 이재명하고 친하다며?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권성동이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어머니 상가집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누가 그거 물었어요, 정 변호사님? 여러 가지 권성동 우리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그 얘기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친 상가에 근데 왜 이것만 갔다. 계속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전체 주장이 다 허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뭐랑 똑같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요번에 3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3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6분의 1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개의 사실을 주장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9개가 거짓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문영배한테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 연수원 시절에 같이 노동법 학회 했냐? 노동법 학회가 좌파적 성향을 가진 단체 맞냐? 거기서 호영호재하면서 친하게 지낸 거 맞냐? 그리고 최근까지도 친하게 지냈니? 그게 핵심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 저 욕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욕하는 거예요. 30번 뉴스입니다. 이거 지금 욕이에요. 대놓고 욕한다고 제가 공개했어요.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친 날 술자리에 갔대요. 공수처가 격려하는 자리예요. 이런 진짜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이 이 오동훈인가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왜 한동훈 오동훈 왜 저래요? 임명한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친 다음에 술을 마셔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에 중수부에도 있고 특수부에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하면서 또 뭐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영장을 청구하면 우리 동료 검사들이나 또 직원들이랑 한 마음이 돼서 수사를 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기다려요. 그런데 발부가 되면 그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술 한잔 하는 경우는 있죠.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서를 접수하고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영장 실질심사도 잡히지 않은 때고 제대로 지금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도 안 된 때인데 미리 이렇게 축배를 들듯이 술 먹으면서 밥을 먹는다? 그래 놓고는 그거를 격려한 것이다? 이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PD님, 제가 방금 링크 하나 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속보 나왔어요. 뭐죠? 여러분, 속보입니다.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와, 문화일보. 속보예요. 지금 예, 시간 보세요, 시간. 오늘 지금 5시 24분에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48.5%, 민주당 38.8%, 20대, 30대와 중도층이 민주당의 등을 돌렸다라는 거네요. 기사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여러분, 우리 박수부터 치고 갑시다. 와! 네,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뉴스 핌의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해서 한 겁니다.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밑에 그죠?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거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연령별로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만 18세에서 29세는요.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은 37.5%,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10% 정도 높게 나왔고 경기 인천인 수도권 지역도 10% 이상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뭐냐면 판이 뒤집혀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자, 그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방금 5시 20몇 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말 최근 여론조사고요. 우리 측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뭐 김어준의 꽃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여론조사는 우리 쪽 건 아닙니다. 한길리스트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쪽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이거는 우리 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48.5, 38.8이라는 건요. 지금 민주당이요, 울고 싶을 거예요. 오차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거죠, 저거는. 자, 이렇다면 이제 곧 대통령 지지율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60%가 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계 가격을 네.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는 한 52%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드네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 30% 빼고 70%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중도가 오고 있다. 근데 왜 오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도 어기 차서, 결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어서. 자, 여기서 이재명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뉴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해 왔어요. 짜잔, 짜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뭔 소린가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네. 이재명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재명이 우리 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날짜 봐주세요. 예, 근데 이게 2017년 1월 7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네. 이재명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표소에서 여기 기계로 하면 안 되고 수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우리 편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부정선거 외쳤다니까요? 전산 개표의 부정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얘네도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뭐, 그쵸. 전산 개표 부정의심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확인해야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요,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재명이 먼저 했다니까요. 저 오늘 방송 제목 사실 바꾸고 싶었어요. 이재명이 우리 편?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외치다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근데 예. 이재명 이름을 달고 싶지 않아서 방송 제목에서 뺐는데, 근데 10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이 우리 편 같아요. 10번 뉴스. 아니, 이재명이요, 그렇게 미국 싫어하더니 갑자기요, 아니, 이재명만 싫어한 게 아니라 그쪽 애들은 저기 누구지? 민주당이라고는 제가 안 할게요. 그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쪽에서 막 주장하잖아요. 자, 네. 정 변호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이재명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가지고 한미 동맹 중요하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한미 동맹 노력한데, 여러분, 우리 재명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중국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서 쉐쉐라고 했던 그자가, 그죠? 갑자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저희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말입니다. 이재명이 쥐새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등소평이 말하는 흥묘백묘론 아시죠? 그렇죠? 네, 13번 뉴스입니다. 그쵸? 13번 뉴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라는 이게 그 유명한 등소평의 그 실용주의 노선인데. 아니, 재명이가 국민의힘에 오나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이재명이 바로 이 그 실용주의 노선을 가지고 탈이념, 탈진영을 언급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뭡니까? 목적의식적으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본인은 속으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미와 잘 지내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댓글 너무 재밌어요. 재명아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맛이 더 갔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생쇼임. 여러분 지금 재명이가 너무 바뀌었는데요. 아까 어떤 분 댓글에서 희망 고문 그만하래요. 아니 희망 고문이 아니라니까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극적이세요? 여러분 지금요. 희망 고문이 아니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지지율이. 아니, 희망을 알려드리는 윤석열 거니까요. 대통령 시계가 값이 지금 제가 이 시계가 없는 게 지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살려니까 너무 비싸요.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뒤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 뒤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통령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요. 당 대표실의 배경막을 뭐라고 바꿨냐면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읽으셨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너무 겹치잖아요. 네. 여기서 왜 저기 윤석열 대통령 따라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야 흥묘 백묘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러면서 탈이념 탈진영을 언급한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댓글 봤어요 지금. 네. 미국에게 잡혀갈까봐 재명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일리 있습니다. 네, 일리 그 있습니다.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12번입니다. 네, 일리 있어요. 여러분 12번입니다. 이제 재명이 재판에 모든 눈이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실 여러분 많이 기사 보셨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재명이 이제 문제 큰일 났다. 이재명 이제 큰일 났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 진짜 잡혀간다는 뉴스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뭐 흥묘, 백묘 이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그러면서 미국하고 한미동맹에 노력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중립을 잃으면 법원이 정쟁에 휘말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재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신속하게 재판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신속하게 재판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들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재판해서 결론 내야죠. 아니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선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이 나중에 이재명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재판 받으러 가면 나란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 교사 이런 것들 빨리 결정돼야 되고요. 다른 사건들 대장동 사건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도 빨리빨리 사건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5-2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재명은요 1등이에요. 어디에 1등?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통령 후보 1등이에요. 야, 1등. 이 이재명이 지금 어쨌거나 안달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16번 뉴스인데요. 우리는 제일 보기 싫어하는 뉴스예요. 아니 왜 자꾸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선 이야기 하지 말라고. 조기 대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탄핵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홍준표, 오세훈, 김동연 등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이러는데 더 웃긴 이야기는요. 오세훈이 조금 전에 이제 내가 지금 조심스럽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는 당당하게 자기가 나 이번 선거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국에 간 게 대선 후보로서 간 거라잖아요. 아니 이사 간다고 했죠. 이사. 이사도 간다고 했어요. 예. 거기다가 또 누구야? 또 누구야? 잠깐만요. 여러분 이 뉴스 한번 보고 갑시다. 20번 먼저 보고 갑시다. 20번. 여러분 잠시 욕 좀 하고 갑시다. 유승민이 이재명은 안 돼. 내가 후보 돼야지 이겨.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후보되면 져. 21번 보여드릴게요. 유승민이요. 정강훈 좋아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나? 아니 유승민 왜 이래요? 유승민 네가 나오면 내가 나가도 너보다 낫다. 여러분 유승민이요. 정강훈이 좋아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냐? 내가 이재명을 이긴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유승민은 정강훈이 지를 안 좋아.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건 안 해요. 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 와중에 22번입니다. 안철수가 또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수 결집만으로는 조기 대선은 위험하니까 중도를 아울러. 중도 이미 모이거든요? 중도 이미 모이거든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수가 나서면 중도도 철수하죠. 그 네. 뭐예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와중에 보수 결집만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23번이에요. 23번. 23번 뉴스 보세요. 네네.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 네. 누가요? 아니,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왜 군중 집회 참석이 쪽팔려요? 아니, 왜 쪽팔린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가니까 대접 안 해줘서 기분 나쁘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다들 홍준표 시장이 왜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누구 비용으로 갔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좀 너무 떠드니까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33번 뉴스 보여주세요. 아니, 여러분.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언제 됐습니까? 아니면 옛날 대선 후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거 대선 후보란 얘기입니까? 대선 후보가 창피하게 호텔에 가서 미국 가서 호텔에서 트럼프 취임식을 본 홍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 저는 이게 더 창피해요. 그까지 가서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창피하게 할 때, 본인은 전전 대선의 후보였고요. 그전에는 대선 예비 후보였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 가져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28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댓글까지 검거되고 있어요. 네. 저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뉴스.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수자라는 댓글을 남긴 80대가 검거됐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제명으로 검거가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댓글까지 검거되고 있어요. 네? 댓글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한테 게시글도 아니고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가 이게 협박죄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협박이네요, 협박. 그렇죠. 그러면 협박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인가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선전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때려 부수자. 이게 만약에 제가 되면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그 학생들이 했던 것들은 다 협박이겠네요. 그죠? 근데 댓글 쓸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까지 검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댓글인데도.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네네. 여러분 지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댓글까지 우리가 검열당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괜시리 괜히 걸리지 않게 댓글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29번 뉴스예요. 야 중국말 해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다 요즘 체크 당하고 있대요. 정 변호사님.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중국인인지 여부가 궁금하니까 중국말 해봐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나아가서 임신한 거로 보이는 중국 여성을 우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행했다 하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전후 내용이 맞는 말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맞습니다.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댓글에서 막 쓰는 걸 캡처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요 정말로 이렇게 욕하는 걸 캡처를 한 뒤에 다 신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댓글까지 검거됐다고 하는 거 보고요. 와 진짜 우리 검열 당하는구나.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게 검열 당하고 있구나. 저 솔직히 무서웠어요. 댓글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 중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또 신고를 당한 사람이 있대요. 너 중국이냐? 아니 중국인 보고 중국인이냐고 물으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는 야 중국말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니쏘 중국 화봐 이렇게 중국말로 해야 되겠네 이제. 자 그리고요 제가 재밌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아까 YTN에 영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는 깔깔 그리고 섰어요. 대한민국 좀 이상해요. YTN에서요. 자, 그 영어 부분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수방사라는 부분을 확대해서요. 수방사 부분을 확대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네, 저 밑에 아까 글자 있던 거. 네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지금 YTN이 워터 디펜스 커맨드 이렇게 했네요. 아니 수방사라는 단어를요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YTN에서. 수도방위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령부는 커맨드, 방위는 디펜스 맞잖아요. 근데 수도니까 수도가
캐피탈이 아니라 워터라는 여러분 이거 원어가 원래 뭔지 수방사 원래 영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수방사 캐피탈이죠. 캐피탈. 이거예요. 여기 영어 보여주세요. 캐피탈 디펜스 커맨드. 네네. 아니 대한민국의 YTN에서도요 영어를 저렇게 오역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의 뭐 콩고리시 수준이죠. 저 수도라는 말을 그죠? 물로 생각하는 거죠. 댓글이 지금 어떻게 달렸냐면요. 오 하고 달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수방사 저 정말 지금 이거 이상해요. 사실은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너무 이상해요. 수방사를 왜 저렇게 써요? 왜 워터입니까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아까 워러라고 하라고 건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 안 해요? 아 저거 보세요. YTN 맞다니까요. YTN? YTN 수준이 그런 거죠. 뭐. YTN 맞아요. 네네네. 저거 YTN 맞아요. YTN에서 이렇게 쓴다니까요. 서치를 저걸로 했는데요. 밑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원문에. 밑에를 지금 한글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데 그걸 영어 기사로 바꾸면 아니면 아까 제가 캡처해드린 거 그렇죠. 있는 거 보여주셔도 돼요. 거기 거기 있어요. 바로. 거기. 그렇죠. 첫 번째 줄. 보면 아니요. 거기 말고 밑에. 본문에. 본문에 보면 거기 of the 저기 있네요. Water Defense Command라고. 여러분 수방사는 물입니다. 안 웃기세요, 여러분? 덕분에 한번 웃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영어로 계속 뜨는데 그 영어가 너무 이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욕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6번 뉴스입니다. 김상욱이 아직도 떠들어요. 여러분 네. 배꼽 빠지죠? 제가 좀 여러분 재밌게 해드렸죠? 이거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걸 제보를 했어요. 이거 꼭 방송해달라고. 자, 김상욱 왜 저럽니까, 정 변호사님? 김상욱이라는 사람을 방송에서 저렇게 불러서 그죠? 인터뷰를 하거나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저게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나 이 국민의힘은 저기 언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김상욱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한 적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거 참수해야 될 사람인데 사실상 저런 사람이 SBS에 보수 우파 쪽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뭐 여권과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헌법재판소가 여론전에 좋은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수석 대변인 누구죠? 신동욱 아닌가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 이런 것부터 좀 바로 잡아요. 우리 김동원 선배나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여기서 제대로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김상욱 같은 애가 보수우파 쪽 패널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제대로 수석 대변인이 제대로 자기 역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7번 뉴스를 보면요. 공수처장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공수처장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공수처는 예전으로 치면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잖아요. 중요 사건 수사는요. 수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도 일종의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상대방과 게임 같은 건데요. 치밀한 수일기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제 헌법재판소 마치고 병원에 가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겠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쇼를 하고 또 오늘도 가가지고는 대통령 관저 등 압수수색 가겠다고 가가지고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또 오늘 괜히 가가지고 지가 언론 앞에 서가지고는 대통령과 숨바꼭질 유감 이러는데 대통령이 무슨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숨으니까 술래가 찾으러 다니는 게 숨바꼭질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지가 몰라요? 이거 숨바꼭질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이걸 숨바꼭질을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나중에 오동훈 이름 세 글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반드시 오동훈은 잡아 넣어야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동훈을 잡아 넣는 특검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자원할 계획이에요. 반드시 제가 잡아 넣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이 모든 걸 자기가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저질스러운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1번 뉴스입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장 조사, 구인 모두 거부해서 조사가 불발됐다. 라고 하면서 아까 숨바꼭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분풀이 넘어서 심각한 위법 조사다. 위법 수사다. 라고 하면서 32번입니다. 강제 구인과 대통령 향한 분풀이는 인권 침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기관은 말입니다. 그 수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갑 중에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잘 대항을 안 해요. 눈치를 보고 웬만하면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수사를 하고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도저히 너의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라는 정도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죠? 피의자가 조사받는 상대방이 저 정도 하는 거는요, 사실은 공수처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반성을 해야죠. 자기가.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인치해서 데려갔다 쳐요, 공수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검사가 질문사항 준비한 거를,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그랬더니 진술 거부하다.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진술 거부하다.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진술 거부하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이게 인권 침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재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해야 된다라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11번입니다. 네, 이재명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 투표소 수개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내용이 내란죄가 빠지고 나니까 부정선거만 남았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만 남았어요, 정 변호사님. 아니, 계엄의 적정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적정성보다 지금 부정선거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부정선거가 중요하냐. 그죠? 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냐와 관련돼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부정선거 이슈는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는 선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계엄이란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뭡니까? 국회 독재, 입법 독재와 그 다음에 예산 독재, 그 다음 탄핵 남발, 인사권 남용 이런 여러 가지로 총칭되어지는 국회 독재 문제가 바로 국헌을 문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뭡니까? 탄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인 검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부정선거 이슈인 거예요. 네. 자, 정 변호사님, 내일은 헌재 재판에 또 출석하시겠죠? 당연히 출석하시지 않겠습니까? 출석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 투쟁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보다 좀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눈치를 보실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헌법재판소를 투쟁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투쟁의 장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쵸 문제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 자격이 없다는 점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우렁차고 멋있게 그 소신을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모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픈데 자식들이 모여 앉아서 엄마의 집은 누가 갖고 엄마의 땅은 누가 갖고 엄마의 다이아 반지는 누가 갖고 엄마의 시계는 누가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꼴싸나온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탄핵을 벌써 이미 끝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계십니다. 억울하게 공수처장이 말하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데 대선 후보가 누구고 벚꽃 대선이 언제고 장미 대선이 언제고 울라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선 후보인데 울라불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유승민처럼 내가 나가야 된다 안철수처럼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꼬라지가 저는 참 보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를 포섭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도가 아니라 가운데서 입장을 표명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 사실은 보수예요. 나 사실은 우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헌재에 나오실 건데 또 치열하고 가열차게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알고 나선다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아투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맞는 뉴스, 틀린 뉴스, 가짜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약간 지쳤다.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다 그러는데요. 안 돼요. 아까 제가 지지율 보여드렸잖아요. 지지율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야, PD님, 아까 그 지지율 한 번 더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힘을 내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시 25분경에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48.5, 민주당 38.8입니다. 대통령의 시계도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아니고요. 이제 힘을 내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웃지 말고 방송 좀 하라는데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웃어야 힘이 납니다. 웃어야 이깁니다. 네,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저희 아투TV는 설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라이브 방송을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함께 뭉쳐야 되니까요. 아투TV 구독 많이 눌러주실 거죠? 자, 법무법인 정정일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방송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